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점심 먹고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상당히 상쾌해졌어요. 새 아이템이 있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아이언 디자인에서 보내주신 화로대입니다. 한번 까볼게요. 요 장갑을 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화로대에 최초의 지문이 묻어버리면 아시죠? 지문 자국이 영원히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목장갑이나 면장갑을 껴야 되는데, 여기 코팅이 있는 장갑 있죠? 그거 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순수한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립 형태는 아니고요, 테이블과 선반 그리고 화로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산의 캠페어 전시회 했을 때 아이언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를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대표님하고 연락을 좀 주고받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눴었는데, 협찬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쾌히 이렇게 또 응해 주셔가지고 화로대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아궁이라는 좀 특이한 펠렛 화로대까지 협찬을 받게 됐어요. 아이언 디자인은 대표님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원래는 한 30년 가까이 그 우리 아파트에 보면요, 그 하향식 그 대피 사다리 있죠. 저희 집에도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집에 불이 났을 때 뚜껑 열면 밑으로 사다리가 쫙 빠져가지고 아랫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하향식 피난 사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서 이제 아파트 공급사, 그러니까 건설사하고 계약을 해서 B2B 사업을 계속 하던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사장님도 캠핑을 되게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에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스탠 테이블도 그렇고 이런 화목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금속을 다루는 그 경력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 전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잘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품을 아직까지 써보진 않았는데, 그 박람회장, 전시회장에 가서 이 제품을 전시된 걸 한번 다 살펴봤고, 기존에 제가 봤던 화로대라고 좀 많이 다르네? 좀 특이하네? 완성도가 엄청 높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 욕심이 났어요. 나도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화로대가 또 워낙 많잖아요. 하늘이 맺어진 인연인지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보자 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우리나라 캠핑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또 이렇게 협찬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자, 안에 구조는요, 가방 딱 맞는 사이즈의 가방이 있고, 그리고 가방 안에는 그런 설명서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리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카페도 가입을 하고 이 개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다 보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구매하신 다음에 상세 페이지 까먹었다, 설명된 거 까먹었다 싶으면 이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방 창 열면요, 안에 이렇게 아주 반딱반딱한, 이게 무광이 아니고요, 이건 미러 스텐이라고 하죠. 미러 타입의 스텐이 들어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묵직해요. 자, 얘를 싹 걷어내면요, 뭐가 쏙 빠지죠.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제바지라든지 그리고 간이 테이블 같은 것도 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호, 긁힘 방지 보호가 다 되어 있네요. 요거는 하나는 제바지가, 이거는 요게 그거네, 테이블이네. 테이블, 화로대 옆에서 붙여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인데, 이거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반딱반딱합니다. 굉장히 반질반질한. 그리고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오덕도 있고, 오덕이 두께가 한 3mm 정도 돼요. 3T짜리 재질이네요. 요거를 이렇게 십자로 교차해가지고 위에 올려서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오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오덕이 여기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네요. 옆에 걸어가지고 이 만약에 화로대를 옮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들 수 있는 이런 손잡이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덕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꺼냈던 것들은 이제
옆에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들어있고, 이거를 이 안에 다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제일 밑에는 제바지 판이 있습니다. 그냥 제바지가 아니고 숯바지, 아니 장작바지 판이죠. 자, 요 벗겨낼 때는요, 보호 필름이 있으니까 이걸 싹 다 벗겨내지 않으면 이제 열이 가해지면 고착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벗겨야 됩니다. 자, 요 자국들도 한번 손으로 살 문질러 가지고 다 없애 주시고요. 와, 제가 이렇게 두꺼운 장작 바지를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는 뭐 아예 열 변형이 생길라 해도 생길 수도 없게 두께가 3T짜리가 들어있어요. 보통 요즘 나오는 화로대들이 전부 다 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볼트나 아니면 리벳으로 빵빵 쏴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구조잖아요. 전부 다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자, 용접을 해버리면 뭐가 좋으냐, 쓸데없는 부분에서 공기가 유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로대를 설계를 할 때 여기 부분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중연소를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 공기는 여기랑 여기 뚫어놓은 부분에만 공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접이 안 돼 있고 기밀이 안 돼 있으면 엉뚱한 데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중연소가 의도한 대로 깨끗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보면 그냥 통판 전부 다 용접을 다 해놨습니다. 용접도 뭐 깔끔해요. 제가 용접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용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중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뭐 손으로 들만해요. 엄청 실이 무겁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이중연소 벽체만 여기에 있어요. 자,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결국은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옆에 제바지 따로 들어 있고요. 제바지가 하부에 있고, 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얹어서 딱 끼우는 구조예요. 지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 테이블판이 있을 거잖아요. 테이블판을 이렇게 걸쳐서 끼워줍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오덕을 쓰려면 위에 올리면 되고, 지금 오덕 안 쓸 거니까, 자, 제바지, 장작바지 판을 이 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폭은요, 장작 한 2개 정도가 나란히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네요. 이게 완성입니다. 이 끝. 그래서 나중에 재를 뺄 때는 여기를 잡아 빼가지고 재를 비우면 되는 구조예요. 와, 이게 되게 심플해요. 엄청 심플하고, 그리고 별도의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 놔두고 보통 화로대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위에 뭐 올려서 쓰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놓을 수 있게 이 선반이 제공되는데, 이 선반도 두께가 1T 정도 됩니다. 두꺼워요. 와, 요거는 요것도 다 용접이네. 전부 용접을 해놨어요. 와. 자,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제 치울 때는 밑에 재 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꺼내서 선반 정리한 다음에 이거 안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시끄럽네. 얘 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오덕도 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싹 들어서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버리면 끝납니다. 정리도 엄청 간단한 구조죠. 이렇게 뭐 부피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략 보면 느낌상 IGT 테이블에 맞을까 한번 해볼까요? 0.5 유닛 보다 조금 큰 느낌이기는 한데, 요 IGT 호환이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폭이 요즘 나오는 뭐 송사리 화로대라든지 타닥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 정확한 어떤 규격 스펙은 제가 영상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폭만 나오면 보통 우리가 IGT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서 쓴다 그럼 0.5 유닛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12.5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올려서 쓸 수 있죠. 뭐 IGT 테이블이 36에 25가 나오니까 요게 12.5만 되면 위에 올려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거는 IGT 테이블 위에다 바로 올릴 수가 없는 구조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제바지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판이 위에 요게 딱 맞아야 되는데 좀 커요. 얘는 IGT 호환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게 맞는가 봅니다. 자, 얘를 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게 아니고요, 끼워줄 수 있게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하부판이거든요. 하부판에는 밑에 제바지 서랍이 있어요. 요게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어서 이걸 싹 열면 쟤는 여기 다 담깁니다. 톨톨 털면 되고, 서랍. 여기 잠금 잔치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뭐 요 정도. 아이고 지문 묻었다. 안돼, 닦자. 자, 밑에 제바지판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기역 니은 모양 보이시죠? 자, 거기에 딱 맞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으쌰, 한 손으로 들기에는 살짝 무겁네. 자, 요렇게 하면 여기 딱 맞습니다. 이거 미러 스탠이라 가지고 제가 다 보이네요, 그냥. 그래서 여기 딱 맞죠? 여기 구멍들은 외부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내부의 이중연소가 이루어지게끔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서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제가 아까 집어넣었지만 선반이 있잖아요. 이 선반을 여기 홀에다가 딱 결합해서 딱 걸어주면 간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질반질한 화목난로는 처음 봐가지고 조금 뭔가 부담스럽다, 막 쓰기에. 이거는 불 한번 질러서 감가를 좀 줄여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반질반질하고 예뻐가지고 여기다 불 놓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예쁩니다. 자, 근데 또 화로대는 불을 놔야 제맛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들고 와서 불 한번 질러 볼게요. 오늘 장작을 되게 많이 들고 왔거든요. 불 한번 질러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덕은 이제 조리 용기를 놓고 쓰는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오늘은 일회용 용기가 있으니까 요 오덕 3T나 되는 이 오덕을 이렇게 다 결합을 시키면 여기다 바로 냄비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스테인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아니고 그냥 주철, 강철 뭐 이런 건데, 주철이네, 주철. 야, 얘는 두께가 더 두껍다. 얘도 한 3T쯤 되려나? 얼마쯤 되지? 엄청 두껍다. 얘도 한 3T, 4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두꺼운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두꺼워요. 절곡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위에 올려가지고 또 요것도 뭐 냄비라든지 그런 것들 올려서 쓸 수 있게 두 종류의 오덕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덕은 잠깐 내려놓고 요거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한번 시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밖에가 좀 밝아가지고 이 불 붙이면 예쁘게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불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팬이 열받아가지고 땡땡땡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시화는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가 좀 지면 불이 더 잘 보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무는 활활 잘 타고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나무가 뭐 최근에 비가 좀 와가지고 습기를 약간 먹은 나무를 조금 태우려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연기가 좀 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 장작을 더 추가를 해도 뭐 우드가스 많이 발생 안 하고 불 예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요 위에서는 그냥 두 명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뭐 이 자체가 뜨겁진 않아요. 지금 여기 손대 보면 전혀 뜨거운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는 뭐 술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얹어 놓고, 옆에 보조 테이블 굳이 없어도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위에 뭐 전골 같은 거, 냄비 하나 얹어가지고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술 한잔 하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번거롭게 테이블 안 꺼내도 되게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불멍을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벽체 구조로 되어 있는 이중연소 화로대는 아이언 디자인에서 나온 이 파이어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이중연소 화로대도 벽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막 흩날리거나 불씨가 튀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장작 상태만 괜찮으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날에도 불멍하기 딱 좋은 그런 화로대죠. 연기가 안 난다, 뭐 요거는 부가적인 문제고요. 연기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장작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요것도 초기 시화할 때는 연기가 많이 나더니 이제 안정화되고 화실의 온도가 쫙 올라가니까 안에 뭐 장작을 넣는 족족 지금 다 아주 빠르게 숯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화실 온도가 다른 그 이중연소 화로대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에 숯이, 그 나무가 숯으로 만들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으스러지지 않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숯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꺼내가지고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요거는 얼룩질까봐 제가 위에다가 뭐 석쇠 올려가지고 고기를 직접 굽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안에 숯 꺼내가지고 그 숯을 이용해서 꼬치구이를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의 특징이 이 테이블에다가 올려서 지금 사용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화로대가 땅에 바로 닿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이렇게 손을 대보잖아요. 열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 만져보면 그냥 공기가 닿으니까 찹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바닥뿐만 아니라 그냥 데크 사이트 위에서도 밑에 뭐 깔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요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10kg, 요것도 한 망,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한 망, 요래 들고 와가지고 지금 장작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로 저 화로대로 이거를 다 못 태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차에도 또 한 박스 더 있어요. 오늘 장작이 40kg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제가 불에 미쳐가지고 불질 한번 지대로 해보려고 엄청 준비를 했는데 다 못 태울 것 같아요.
섬에 나무 넣자마자 이제 바로 연소가 안 되니까 우드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연기가. 그게 지금 위에 보면 다 이중연소로 다 태우고 있죠. 안에 화실에 확실히 이 파이어맨 화로대가요, 외부적으로 지금 다 지금 기밀이거든요. 밑에 공기가 들어가야 될 부분 빼고는 다 지금 기밀이 돼 있으니까 내부 온도가 되게 높아요, 다른 화로대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안쪽으로 살짝 지금 열 팽창이 시작됐거든요. 뭐 이거는 열 변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부풀었다가 나중에 식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실제로 쓸 때 이게 형태가 비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지금 넓은 벽 재판이 있잖아요. 그걸로 안쪽으로 지금 살짝 해서 이렇게 살짝 휘어진 게 위에 봐서는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라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로대를 이렇게 쓰다가요, 뭐 물을 끼얹어 버리거나 아니면 폭우가 갑자기 와서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식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형이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리는데, 지금 얘가 이제 열팽창이 쫙 발생했다가 다시 이제 식잖아요. 천천히 이제 불 다 꺼지고 숯이 된 다음에 숯도 다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 외부 온도에 의해서 얘가 다시 원래대로 싹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금속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인리스의 특성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밑에 보면 장작 바지판이 엄청 두꺼웠잖아요. 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저는 두꺼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작 바지판은 사실은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소모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얇게 만들고 자주 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 3T 정도 되는 게 절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비틀림이나 부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장작 좀 태워보고 내일 아침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개발하신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요게 엄청나게 장작을 오래 태우는 그런 형태, 구조? 그런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10kg짜리를 다 태우는데 연속으로 태우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화로대 자체가 뭐 송살이라든지 타닥처럼 이제 작은 사이즈의 화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장작을 뭐 끼껏 넣어봐야 한 번에 최대 투입량이 3개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타서 숯이 되면 또 넣고 하는데, 지금 저도 10kg짜리 한 박스를 이제 꺼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한 4분의 1 정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다 태우는데 한 4시간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장작을 남겨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특징이요, 열을 머금고 있지 밖으로 잘 뱉지는 않는 성격이라 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지금 열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고, 여기는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도 만지면 안 돼요, 숯이 있으니까. 근데 밑에 여기 재바지판 있죠? 여기는 손잡이 만져보면 좀 미지근뜨뜻한 느낌이고, 밑에 선반도 거의 온도가 이제 안 느껴집니다. 외부 온도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혹시나 여기가 안 뜨겁다고 여기를 만져버리면 바로 화상 입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옮길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밑에 통을 통째로 잡고 옮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로대는요, 어지간하면 안 옮기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밤새 그냥 알아서 꺼지게 냅둔 상태고요. 열 변형은
발생했어요. 안쪽으로 살짝 볼록볼록한 부분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막 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열 변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상판 있죠? 이 상판 부분도 지금 열 변색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얼룩이 생겼잖아요. 얼룩이 생기고 지금 무지개 컬러가 쫙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불이 넘어간 거예요. 어저께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불이 위로 솟구치지 않고 옆으로 넘어가니까 이 판이 계속 달궈졌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판은 열 변색이 생겼습니다. 근데 옆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변형이 오진 않았어요. 그냥 열 변색만 지금 생겼고요. 뭐 볼록하게 솟거나 꺼지거나 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시화했는데 바람 부는 날 시화해버려 가지고 뭐 쓰는 데는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요렇게 됐다, 요거 알고 계셔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쓰면 요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또 반드시 걸어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이 좀 넘어간다 싶으면 요거를 빼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그닥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냥 달아놨는데 하여튼 열 변색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깨끗하죠. 살짝 색깔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깨끗해요. 여기는 바람을 맞는 부분이라 가지고 불이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깨끗합니다. 자, 그 다음 요 테두리 부분 보시면요, 여기 아랫부분이 있죠. 제가 다 비쳐 보이네.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골드빛이 싹 돌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안에서 고온으로. 근데 얘가 색깔이 막 이렇게 단계가, 여기는 보라색이 살짝 보이는데 밑에는 전부 다 골드거든요. 완전 골드. 제일 밑에를 제외하고는 다 골드로 바뀌었으니까 이 말인즉슨 전체적으로 열이 균일하게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장작을 막 데우면 얘가 제가 빨리 되지 않고 숯 상태로 오래 유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안에 고온으로 열이 머물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이렇게 색 변형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뭐 밑에 부분은 변색이 없어요. 열이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려 그러면 일단은 밑에 제바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제바지 내려가기 전에 위에 재를 좀 이렇게 밑으로 보내야겠네요. 이 서랍이 있겠죠? 서랍을 샥 빼면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저께 한 10kg 정도 태웠어요. 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죠, 이중연소 화로되니까. 자, 제바지판은 변형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열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는 타입이네 보니까. 색 변형도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판 요렇게 드러내고 나면 밑에는 뻥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자, 요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장작 담았던 박스에다가 젤을 확 버려버리는, 그렇게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자, 요거 원래 제가 잘 안 닦아요. 안 닦는데 옷에 좀 묻을까봐 정리하다가 위에 보이는 젤들 정도만 살짝 닦아주겠습니다. (3T나) 되는 장작 바지, 뭐 당연히 이 정도 되면요 열 변형은 거의 뭐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원래 상태하고 열 변형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열 변색만 있을 뿐이죠. 자,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바지는 넣어주고, 얘 넣어주고, 자, 내리고 다 넣어주고 띄워주면 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짠. 무게 묵직해요. 가볍지 않습니다. 이중연소 가로되고, 그리고 안에 판도 두꺼운 판을 썼거든요. 열 변형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 장작 바지는 3T나 썼잖아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졌을 때 뭐 밑에 선반도 있고 양쪽에 테이블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구성품이 좀 풍성하게 올인원으로 많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좀 무게는 나갑니다. 무게는 나가지만 패킹 사이즈가 크지 않다. 기존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화로대에 비해서 많이 크지 않다. 뭐 초경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미니멀 패킹까지는 아니더라도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차에 가지고 다니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다. 패킹 사이즈는 그렇게 봐주네. 자, 저는 요거를 차에 2열 밑에 보면 레그룸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넣어놓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최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얘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단점, 제품 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별 단점은 없어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화로대들 제가 되게 많은 종류를 써보고 티타늄도 써보고 다양한 종류를 써봤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의 무게가 있어요. 화로대의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들고 다닐 정도가 아니에요. 페트병 6개짜리 들이 있죠. 걔보다 가볍습니다. 훨씬 더 가벼워요. 그게 약간의 단점, 무게가 살짝 있다. 그게 좀 단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또 단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단점은 이게 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초기에 너무 예쁜데 불을 확 질러 버렸을 때 물론 그 위에서 고기를 굽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작에서 뭐 수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부뿐만 아니라 이 외관도 살짝 뭔가 얼룩이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초기에 이걸 세팅할 때 나의 부주의로 지문이 묻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주의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아이언 디자인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처리를 해줄 수가 있대요. 이것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스테인리스에 헤어라인이라는 그 무늬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안 되는데 미러 스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복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동차도 보면요, 오래 타다 보면 위에 광택 다 죽어버리고 막 기스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컴파운드 갖고 막 밀고 하죠.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좀 막 쓰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회사에 보내주면 다시 새 것하고 거의 똑같은 상태로 복원을 해서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얘기를 어저께 딱 듣고 난 다음에 좀 사용하는 거에 조금 약간은 내려놨어요. 아, 이거 어느 정도는 좀 막 써도 되겠구나. 예, 그렇게 또 AS도 철저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단점 부분들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은지까지도 이미 다 정책을 마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요 단점이 없어요. 무게, 그리고 이 미러가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는 아니에요. 예,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컨디션에 따라서. 예, 정말 이 반딱반딱한 새것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생각보다는 빨리 약간 사용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요. 제가 집었을 때는. 자,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장점, 일단 첫 번째, 외부 공기 유입이 설계된 부분 말고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화실 안에 굉장히 고온으로 연소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작이 빨리 안 타요. 화력은 되게 좋은데 장작이 빨리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kg짜리 한 박스 기준 어저께 다 못 태웠거든요. 한 반 정도 태웠는데 그 다 태울 때까지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장작이요, 바로 바스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까맣게 숯이 되잖아요. 그죠? 참나무는 그 참숯의 상태로 좀 오래 가요, 얘가. 그래서 이게 빨리 재가 돼서 바스러져 버리면 장작을 또 넣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장작을 넣는 타이밍이 텀이 길어요. 그래서 좀 불이 죽었다, 이중 연소가 잘 안 보인다 하면 그때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숯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 바베큐를 하거나 숯불 요리를 할 때 얘를 그냥 숯 공장으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숯 생성이 잘 된다. 이것도 좀 특이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테이블 선반이 있었죠. 그 선반을 설치를 해 놓으면 별다르게 옆에 테이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화로대 하나만 꺼내 가지고 뭐 위에다가 냄비 하나 올리고 국물 요리 먹으면서 오뎅탕 먹으면서 마주 앉은 사람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볍게 테이블 없이 즐길 수 있는 뭐 그 정도. 이게 테이블이 엄청 넓은 건 아니니까 자, 그 정도 맥주 한 캔 올려놓고 그 정도의 장점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선반이 테이블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테이블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불 보는 시야가 되게 좋고요.
케이블로 사용했을 때도 높이도 적당하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화로대를 쓰면 화로대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뭐 아이언 메쉬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니면 별도로 판매하는 테이블 사가지고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없이 일체형 벽돌로 쌓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열변형 얘기도 살짝 했었는데, 열변형은 티타늄을 써도 그렇고 뭐 어지간하면 열변형이 다 생깁니다. 좀 덜하다, 좀 심하다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열변형은 생겨요. 자, 그런데 열변형은 팽창을 할 수도 있고 수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얘가 비를 확 폭우를 맞거나 아니면 내가 물을 띄얹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 열변형이 다시 원상복귀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봤을 때는 어저께는 생각보다 안으로 많이 좁혀져 있었는데 아침에 되니까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물론 안에는 약간 올록볼록한 부분이 발생하기는 했어요. 이거는 뭐 모든 화로대가 다 비싼 거니까 뭐 얘만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자, 제대로 식었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구는 해준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품의 특성이라고 보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실험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어떤 장단점들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얘기를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좀 이거 어떻느냐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뭐 옆에다가 상세 스펙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는 제가 옆에 공간에다가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종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품의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얘는 전부 다 용접이에요. 그리고 용접 부위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눈에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굳이 뒤집어 가지고 찾아야지 보이는 그런 위치에 용접 스팟들이 다 있어요. 자, 용접 스팟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화로대들이 패킹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조립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패널을 끼워서 만들거나 하죠. 아니면 통채 형태의 화로대라면 이제 용접을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리벳 쏴가지고 볼트로 조여가지고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아이언 디자인의 저 파이어맨이라는 화로대는요 그냥 통 용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통 용접을 하면 장점이 뭐가 생기느냐,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공기가 유입이 안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막 쳐가지고 제바지판으로 위에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막 바람이 내려 꽂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바람이 살짝 있는 날씨에 사용할 때는요, 제바지판의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유입되는 거, 그리고 벽체의 아랫부분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이중연소를 일으키는 거, 자, 이런 설계들이 돼 있을 거잖아요. 이런 설계가 완벽하게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바람들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용접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언 디자인은 제가 뭐 이 회사를 뒷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는 캠핑 용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집에 불났을 때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그 사다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서 건설사한테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장님의 취미도 또 캠핑이고 하니까 회사에 직원도 있고 설비도 있고 뭐 자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구현을 해내기 시작한 거죠. 아예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는요,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금속의 전문가다, 그러면 금속에 관련되는 것들을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취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취미가 낚시였다, 그러면 금속에 대한 기술, 경력, 노하우를 내 취미랑 결합해서 낚시에 관한 용품을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내 취미가 캠핑이다, 그러면 캠핑에 관련된 제품들을 금속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나무 목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캠핑 용품은 아니지만 다른 제품을 만들다가 금속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설계라든지 뭐 공학적인 어떤 그런 밑바탕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회사의 캠핑 용품들을 막 써보고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출발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그런 회사들의 대표님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번씩 다 만나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 디자인의 대표님도
제품을 제가 협찬을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하셔가지고 또 좋게 얘기가 잘 진행이 돼서 제품을 이렇게 협찬해 주셨어요. 화로대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 뭐 제품들이 군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예 그냥 철로 돼 있는 강철로 돼 있는 그리들, 사각 그리들도 만들어져 있고 화로대 위에 얹어가지고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쓰기 때문에 굳이 리뷰를 하고 싶다 혹은 지원해달라 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제품들만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금 써보고 있는데, 전문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왔다리 갔다리 뭐 여기서 절곡을 하고 레이저를 하고 또 저기 보내가지고 딴 거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이언 디자인은.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탁 나오면 바로 회사에서 그냥 시제품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계만 끝나고 나면.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요게 출시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출시를 한 건데, 이 제품의 완성도가 엄청 높은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화로대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 거고, 아이언 디자인의 제품도 그 나름의 장단점이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한 번에 올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요새 캠핑용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다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에서 뭐 몇만 개씩 찍어내는 그런 제품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얘가 20만원 후반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아주 저렴한 중국에서 막 찍어내는 화로대도 좋은 화로대는 맞아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화로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지는 이제 소비자의 마음인 거고, 저는 또 이 제품을 리뷰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나의 경험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이제 캠핑용품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1박 2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내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은 한번 협찬을 해준 쪽에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냥 물어보면서 나는 이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다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제품 판매에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겠다 싶은 부분도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품을 제가 사라고 강요하는 쇼핑 호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뷰하는 사람이 장점만 짜라락 나열하고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만 짜라락 나열하면 그건 리뷰가 아니잖아요. 내 경험과 실제로 그 제품을 만졌을 때에 사용하는 그 후기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저는 그런 리뷰는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단점도 얘기하고 장점도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밑에 영상 정보란에다가 이 제품의 좀 더 상세한 리뷰를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세 페이지를 면밀히 보고 제 영상도 참고한 다음에 과연 이 제품이 나한테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